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저번 주까지 제가 출입국 이민 강의 24시간을 했어요. 24시간을 했었는데 목소리는 점점 명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좀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요. 24시간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격의 법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F510 비자 관련해서 강의를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신 행사님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유튜브 강의를 좀 해 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오늘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F510 비자 많이 들어보셨죠? F 계열의 5는 영주 자격이고요. 영주 자격인데 외국인 분들께서는 영주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10이라고 하면은 국내 이공계 학사나 또는 국내 그냥 석사학위, 뭐 전공은 무관하고요. 이 부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F510 비자인데, 자, E9 비자 근로자가 F510 비자로 변경 가능한 게 현재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E9 비자 근로자가 굳이 E74 K포인트 274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3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났죠. 그러면 결국은 E9 비자 근로자가 굳이 E74 비자를 받아야 될까? 이거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체류 시스템, 외국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체류 시스템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체류 자격 변화가 만약에 있으면 그 영향이 다른 체류 자격에 미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9 비자에서 F5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현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에 7월경에 E9 비자 근로자, 또 E10 비자 근로자, 또 G1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국내에서 유학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유학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이버대학교뿐만 아니고 정규 과정에 입학을 해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게 2023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2024년 봄학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가 나오고 있죠. E9 비자 근로자는 몇 명이 입학했고 E74 비자 근로자는 몇 명이 입학을 했고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에 또 E9 비자 근로자의 또 하나의, 아직 이제 법안이 상정 중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이제 맥스로 이제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이 10년이 지금 현재는 4년 10개월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재입국하고 4년 10개월을 근무했다면, 이제는 10년까지 계속해서 출국 없이 근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8년 12월 달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국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됐어요. 이 시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 영주권이 전취주의다. 좀 어렵죠? 네. 이 영주권 전취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동포,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동포 또는 결혼 이민자가 받는 비자인 F6 비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일부 그렇습니다. E9 비자에서 4년을 근무하고 그때는 E7-4도 있었고 E7-1도 있었어요. E7-4 비자 근로자가 1년을 근무를 했으면 그때 2018년 12월 이전에는 국적이 있거든. 귀화 신청이 가능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E9 비자로 4년 있고 E7-1 비자로 1년 있으면 E7-4 비자 합해서 5년이 되기 때문에 귀화 신청이 가능했고 이때 귀화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서 전년도 소득을 이제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 또는 GNI 한 배 정도 소득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 E7-4 비자를 변경하고 귀화하신 분이 상당히 계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E9 비자 근로자가 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었냐? 이때가 E9 비자 근로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었기 때문에 5년이 어떻게 해도 5년이 안 돼요. 그래서 E7-4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은 귀화 신청이 가능했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전부터 얘기가 나와서서 이제 귀화가 어떻게 영주권보다 더 쉽느냐. 그래서 국적법이 개정되고 시행돼서 영주권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어야만 귀화가 신청이 가능하게끔 바뀐 거죠. 이때는 E9 비자 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E9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서 10년을 체류하게끔 만듭니다. 왜? 영주권 전취주의가 됐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를 이전같이 4년 10개월까지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E9 비자 근로자가 10년이 되어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9 비자 근로자, E10 비자 근로자들도 10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된 건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국내 유학 활동이 가능하게끔 E9 비자 근로자가 이제 국내 체류할 수 있고 또 10년까지 E9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에 관련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영주권에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현재 F510 국내 석사 학위자에 대한 이 지침은 아직 변경이 없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은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하이코리아의 체류 자격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F510 비자라고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자격 신청 시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그래서 기간은 3년이고 자,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되어야 되고 금액은 GNI 한 배 소득입니다. 저는도 국민 총소득의 한 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4,250만 원이 되겠죠. 자, 하나씩 뜯어보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1, 2, 3, 4인데 이제 4번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범법행위나 그 부분들이 없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이에요. 자, 학위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거도 제외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이공계 학사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가능한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정규 과정을 거치고 석사죠. 석사는 이건 전공 무관합니다. 전공이 무관. 뭐 한국어를 전공을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신청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인데 이게 변경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내 학위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위는 언제 받았는지 중요하지는 않고 이게 학위를 받아 있으면 학위를 받은 전과 후 합해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고 1년 이상 전일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여기서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자, E9 비자 근로자가 E9 비자 근로자가 지금 4년 10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바뀌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E9 비자 근로자가 해외에서 자, 전문 학사를 받았다. 전문 학사를 받은 경우 이제는 편입을 해서 정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나 방송통신대학이 아닌 뭐 지금 많은 대학에서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오픈을 해 놓고 있죠. 정규 과정을 전문 학사가 학사로 하게 되면 2년이 걸리고요. 이 기간에 뭐를 하느냐? 예, 이공계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자, 해외에서 지금 학사를 받은 사람이 자,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대학원이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을 과정을 거치고 전공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E9 비자 근로자는 지금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라면 2년이면 학위를 취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총 몇 년이 되죠? 3년 근무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이 부분이 되겠면 이 기간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자, GNI 한배 소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자, 여기에서 E9 비자 근로자가 4년 10개월에서 10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전문학사 받은 사람이 편입을 해서 국내에 학사 학위를 받는다. 2년 걸리죠. 또는 해외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원에서 2년 있으면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자, E9 비자는 단순 노무 직종이기 때문에 이공계 쪽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문제가 변경이 바로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원에서 전공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봐보세요. 자, 유흥 서비스업에는 근무하고 있자.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지금 이나임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편입을 해서 학사 이공계를 나오면은 F510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외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는 국내에서 대학원에서 2년 있으면 학위를 근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사람들은 3년 또는 4년이 되면 E9 비자로 자, 뭐 할 수 있다? 예, F5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요. 그렇다면 E9 비자 근로자는 열심히 준비해서 E74 비자 갈 수 있는 K포인트 274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할 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요. 이전에는 E9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74 비자가 필수였다면 지금 E9 비자 근로자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E74 비자로 근무할 수 있을까? 뭐 그 비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죠. 왜? 10년간 하는데 지금 4년 10개월 이내에도 충분히 F510 비자, 특히 국내 석사 학위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E74 비자로 갈 수 있느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F51과 F5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F51 비자는 D5부터 D9 그리고 E1부터 E7, E7, 1, 2, 3, 4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E7 비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사 또는 해외에서 학사학위 이상일 거, 그 다음에 F2 비자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비자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F510 비자는 비자의 종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근무를 하고 있다. 고용되어 있으면 되는데 자, 국내의 석사학위자는 전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E9 비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E9 비자 근로자가 굳이 E74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이거는 해외 전문학사 또는 해외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학사 끝내고 석사까지 가야 되는 6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굳이 E74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왜?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니까 그 동안에 석사까지 다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F510 비자는 굳이 E74 비자를 가지지 않고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E9 비자가 국내에서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지침이 변경이 됐고 또 이제 법이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E9 비자 근로자가 처음에 이제 4년 10개월 되기 전에 일정 부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10년까지 출국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는 요건,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E9 비자 근로자가 결국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E74, 그렇게 어려운 E74, 뭐 다른 회사 옮기기도 힘든 E74 비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E9으로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학사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아서 F5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자, 석사 학위가 끝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어떤 거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딱 소득으로 GNI 한배 소득 양화근무 다 띄면 충분히 4,250만 원 이상 될 수 있잖아요. 이 요건을 가지면 되는데 굳이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학교를 다시 다닐까?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E9 비자로 한 회사에 열심히 근무하면서 토요일만 근무하면 되잖아요. 토요일만. 지금 토요일만 대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 영주 자격은 변함이 없지만 그다음에 E74도 K포인트 274로 해서 한국어 여권을 굉장히 필요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지만 E9 비자 근로자가 1번과 2번 같이 상황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영주 자격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F510 비자를 현행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굳이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E9 비자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 체내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하루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대학교에서,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하고 있다면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가장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4년 있으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F5-1 비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GNI 2배 소득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체류 자격의 지침, 가장 큰 지침은 국내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지침 하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E9 비자 근로자가 F5-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 버린 거죠. 지금 작년에 자, 편입을 해서 들어간 친구라고 보면 지금 봄학기가 끝나면 벌써 1년이 끝나는 거예요. 1년. 봄학기가 끝나면. 자,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2023년 9월 달에 석사학위 들어간 사람들은 2025년 8월에 학위가 끝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년 2025년도에는 자, E7-4뿐만 아니고 E9 비자 근로자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석사 학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바로 F5-10 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E7-4 비자 근로자로 변경을 하는 이유는 가족 초청 이외에는 크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E9 비자 근로자로 돈을 모으면서 석사 학위로 공부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왜? 근무처도 변경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죠? 야, 체류 시스템이 자, E9 비자 근로자가 자, 국내에서 유학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이 됐으면 이 체류 시스템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체류 자격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E9 비자.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 F5-10 비자까지 미치게 된다.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E9 비자 근로자 하나만 보지 말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체류 쪽에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입안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영주 자격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내년 8월 달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가 F5-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E7 K포인트 274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현재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E9 비자 근로자도 F5-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외국인 정책 차원으로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F5-10 비자가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면 상당히 뭐가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이미 간파를 하고 F5-10 비자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른 채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E9 비자 근로자가 F5-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지금 현재 영주 자격의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F5 비자 관련해서 기간 계산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중간중간에 공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류 자격마다 통일을 시켜야 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해석 자체에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정책본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힘을 주셔서 9,940명. 야, 1월에 10,000명이 될 것 같아요. 1만 명. 동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정말로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라고 좀 많은 분들께 소개를 좀 해서 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하는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자 저번 주까지 총 2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행사님들은 자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2023년과 2024년도 강의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저희하고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영주권 관련해서 연락하시는 거는 잠시만 보류 좀 해주시고 예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저희하고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E9 비자에서 F510 국내 석사학위 영주 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현재 시스템에 관련돼서 공백이 있는 그 시스템을 메꿔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목소리가 좋은 비자앤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